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풀면은 입자의 변화 상태,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싸이가. 네. 이 싸이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파동 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그 입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네. 상태가. 네. 시간에 따라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남는 건 뭐예요? 포크. 포크죠. 네. 파동 함수잖아요. 네.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다. 예를 들면 전자다. 동시에 갖고 있지만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성격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느냐가 그렇죠. 달라지는 건가요? 더불어 이 개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포도주 먹고 이제 취해갖고 얘기하다가 그 생각이 네. 빡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네. 우리 유명한 이제 아인슈타인의 식 있잖아요. 네. E = MC 제곱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네. 이건 생략하기 위해서 제가 네. 얘기가 길어지니까. 네. 요 식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누구지? 프랑크. 네. 네. 프랑크의 상수의 이 아까 이제 프랑크 상수 곱하기 그 파장 진동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네. 거기 정수비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같아야 되는 거 간단하지. 아니야? 같이 2니까. 그쵸. 요거는 입자를 나타내는 거고, 입자나 물질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파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파동, 빛 파장. 아주 간단한 생각입니다.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 아이디어가 이제 밥 먹다가 이제 포도주에 만취가 돼갖고 생각이 나. 이설해야 문제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 날에 술이 깬 다음에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식당으로 달려가고 네. 문 열기 전인지 어떤지 식탁보에다 썼으니까 식탁보 달라고 그래. 이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요 식을 이제 하면은 뭐가 되냐? 물질파라는 얘기네. 물질파. 물질파. 네. 매터. 네. 물질이란 건 매터죠. 매터 웨이브. 매터.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네. 파장이라는 얘기. 파장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물질은 파장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파장은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리스 문자 막 이렇게 나오면 네네. 이런 데 겁먹으면 안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네. 파장. 네. 파장을 쓰겠습니다. 네. 파장. 네. 파장은 네. 물질의 파장은 네. 이퀄 네. 운동량 네.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는 운동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운동량분에 아까 프랑크 상수 있잖아요. 그 덩어리가 있다. 요거 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까 그 식을 풀면 아주 이런 간단한 관계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무슨 파장이냐? 네. 모든 물질은 다 파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만이 아니고 아까 전자, 빛뿐만 아니고 네. 심지어는 뭐 야구공, 뭐 지구도 다 지구도 모든 물질은 파장이라는 얘기. 파장이자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자라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그죠? 아니 우리 야공도인데도 그게 어떻게 파장이 물체가 가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이 식의 대입을 해보면은 네. 가령 이제 뭐 야구공, 네. 뭐 지구 네. 이런 거는 이 운동량은 이제 질량 곱하기 이제 속도인데 네. 대입을 해보면은 그거는 파장이 네. 결과만 얘기를 하면 파장이 무지하게 짧아요. 그러니까 느끼질 짧다. 못하는 거야. 느끼질 못하는데. 파장이 짧다. 까무러질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파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물체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자처럼 아주 작은 물질이 되면 그 두드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파장이 요 식에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네. 이 드브로이가 발견한 식에 의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 물질은 파장이 동시에 뭐냐면은 입자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공 같은 게 입자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물체잖아요. 입자라기보다는. 그다음에 지구도 큰 저거잖아요. 덩어리죠. 덩어리잖아요. 네. 그때 그게 다 파장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파장의 성질을,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 빛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대로 그럼 그게 뭐 전자, 빛만 그러냐? 다 그렇게 된다. 이게 물질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우리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이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이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다. 야구공에서는 이거보다는 이거의 성격이 더 도드라지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전자다. 네. 그러면 그게 작아졌어, 크기가. 그럼 거기서는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갖고 있지만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 성격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느냐가 그렇죠.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드브로이에 의하면 정확히 드브로이 개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물질파입니다. 그래서 물질이면서 파동이다. 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그렇다는 거군요. 기가 막힌 개념이에요. 이게 드브로이. 이걸 해갖고 이 사람이
그 얼마 안 되는 놈인데 프랑스 이제 과학 아카데미 회보가 있어요. 네, 네, 그 네. 아카데미 회원들이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만큼 아주 유명한 그 저널인데 네. 지금은 이제 뭐 영미 위주로 가갖고 지금 좀 그 유명한 논문이 퇴짜 맞은 네. 적들이 아주 유명. 거기에 그냥 째까닥 실렸어요. 오. 실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그걸로 했어. 오. 이 역사학인가 경제학, 네네. 인문사회 하던 사람인데 네. 그걸 박사학위도 통과되고. 오, 대단하네. 그럴 수가 있군요. 대단할 뿐만 아니라 획기적인 생각을 그러네요. 네. 여기에 물질파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세상 물질은 네. 파동인 동시에 입자다. 아, 이 세상. 이제 그거를 네.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면은 그거 어떻게 가능하죠? 옛날엔 상상을 못한 거죠. 입자고 파동이. 둘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입자냐 파동.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입자인 동시에 파동. 입자인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제가 한번 쉽게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네. 동전이 있어요. 여기 네. 앞면, 네. 뒤에 뒷면이에요. 네. 그럼 동전은 앞면입니까? 뒷면입니까? 아, 그렇죠. 앞면이기도 하고 뒷면이기도 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작아지면 우리가 지금 양자 역할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양자 네. 역할은 작은 네. 물체를 다룬 거니까 작아지면 파동의 성질이 도드라지기 때문에. 도드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리고 파동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네.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파동 방정식입니다. 아, 그게 네, 파동. 거기서 나오는 거군요. 네, 방정식입니다. 네. 파동 방정식. 파동이라면 그 네. 입자인 동시에 네. 파동이라면 더블로의 파가 네. 그거 어떻게 변하느냐. 네. 그게 파동 방정식인데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두 사람이 네. 이걸 이제 제시를 했어요. 네. 한 사람은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고 불확정성이 나중에 나오는 네. 하이젠베르크고 하이젠베르크. 어? 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뭐 슈레딩거의 예. 슈레딩거입니다. 예. 슈레딩거, 네. 에르빈 슈레딩거, 오스티아스, 트리아, 네. 칸가로 말고요, 네. 호주 말고 네. 오스트리아 네. 빈 대학의 네. 슈레딩거입니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했어요. 네. 상태를. 네. 근데 하이젠베르크 한 거는 이제 행렬식이라는 방법인데 네.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무지무지하게. 네. 그 당시에도.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아주 저명한 물리학자 유진 비거넌가 그 사람이 네. 자기가 봤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나도 봤는데 그럴 정도로. 근데 자기가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행렬식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렬식을 알고 한 게 아니고 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지도 교수쯤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네. 고수죠. 네. 네. 막스 보른이나 이런 사람이 네. 그거는 그게 바로 행렬식이다. 그 사람은 수학자거든. 행렬식이다 이렇게 알려준 거고. 근데 자기가 지금 이제 네. 중요한 건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빼버리고. 네. 왜 빼버리냐면 요 슈레딩거도 이제 그 식을 했는데 결국 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래, 네. 표현하는 방법이 틀린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파동 방정식 하면은 네.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주로 얘기를 하죠. 네. 네. 그래서 슈레딩거의 방정식은 뭐냐면은 네. 바로 그겁니다. 작은 입자가 되면 파동의 성질을 띠는데 그 파동이 시간에 따라서 네.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그거군요. 슈레딩거가 말한 게 파동 방정식. 그래,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혹은 또 공간에 따라서 시간,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있었죠. 네. 시간,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 네. 왜 시간, 공간이냐면 네. 여기서 이제 파동이 이렇게 가요. 네. 1차원으로 한번 보죠.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네. 여기서 쭉 파동이 이렇게 이제 뭐 고무줄을 흔들었다든지 네.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걔가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어디 있는지 위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공간이라는 건 어느 위치냐, 그 어느 시간에, 네. 어느 위치 두 개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요거를 다룬 게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원 1차원이고, 네. 뭐 2차원이 되면 면이 되겠죠, 파동이. 네. 3차원이면 좀 이제 생각이 복잡하지만은. 네. 그래서 일단 이제 1차원적으로 쉽게 네. 요 식을 이제 나타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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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 식을 조금 더 쉽게 네. 슈레딩거의 방정식. 네. 식을 쓰자면은, 네. I, H, 뭐, 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되나? 이거 본 적 있는데. 갈고리 같이 생긴 거. 그거 본 적 있는데. 드디어 나왔군요. 뭐 하는 거예요? 포크는 아니고, 저게. 포크 비슷하죠. 불러도 됩니다. 물리학자들, 뭐, 마음대로 이름 붙인 거니까. 그리스어로 이제 싸이. P자는 이제 바람하죠. 싸이.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일단 이제 이 식을 보면은. 네. 위협적이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공포를 주는 식입니다. 이거 뭐, 그죠. 공포를 주는 나는 식이에요. 모르겠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식이죠. 때려치는 거죠. 네.
때려치는데 사실 이게 I는 허수입니다, 그죠? 네. 허수고, 네. 허수고. 네. 이제 조금 이제 겁을 덜 가지시기에 I는 허수, H는 아까 프랑스 상수 있잖아요. 네. 프랑스 상수입니다. 네. 프랑스 상수 2파로 나눠준 거고, 네. 여기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된 거. 이건 미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건 파동 함수고, 이것도 파동 함수, 이건 해밀토니안 이건데, 자, 제가 이거 한마디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네. 요 라운드는 뭐냐면은, 이게 좀 너무 복잡해진다. 아예 어쩔 수 없습니다. 미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분. 네, 미분했다. 미분의 D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뭐 dx분의 뭐 dy 뭐 우리 미분 쓸 때 D 쓰잖아요. 네. 같은 얘기인데 요 라운드를 쓴 거는 변수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 편미분 방정 변수가 두 개라는 얘기거든요. 미분은 변수가 하나죠. 시간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제 x, y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됐을 적에 x분의 요게 어떻게 변하냐. 자, 그때 요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라운드 이렇게 쓴 거는 편미분한 거는 네. 변수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아. 변수가 두 개라는 건 지금 방금 그겁니다. 아. 파동이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럼 변수가 하나가 아니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느 위치에 있을 거고, 네. 위치가 있을 거고, 공간. 네.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네. 그 변수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시간에 따라서 파동함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네. 어? 네. 그거는 프랑스 함수에다 그냥 I는 그냥 허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제곱하면 되는 거. 이거 허수고. 네. 이거 해밀턴이나 좀 설명이 필요하고, 이것도 네.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에너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쉽게. 네. 그러면 이거 남는 건 뭐예요? 포크. 포크죠. 네. 파동함수잖아요. 네. 이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이유가 네. 보통 이제 방정식은 네. 이건 편미분 네.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편미분이라는 거는 네. 이렇게 이제 변수가 두 개 있는 네.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분이 들어간 방정식이라는 얘기예요. 네. 아마 네. 그냥 겁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식입니다. 네. 뜻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네. 이 파이라는 거면 이런 이제 보통 방정식을 보면 해가 나오잖아요. 네. 같은 거 네. 이제 이게 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뭐 x는 얼마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네. 연립 방정식, x, y는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 파동 방정식을 풀면은 네. 그런 얘가 위치가 어디 있어? 네. 그다음에 시간이 어디야?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함수가 나와요 또. 아, 이 식을 풀면 뭐 어떤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함수가 함수가 나와요. 나와요. 아, 골 그러니까 때리네. 그 상태를 또 다시 아. 나타내는 함수가 그게 바로 싸이입니다. 그게 요가 포크입니다. 싸이. 이 포크가 네. 함수. 그래서 이거를 파동 함수라고 불러요. 함수. 아. 웨이브 펑션.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을 풀면은 네. 파동 함수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 아, 환장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네. 얘가 나오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죠. 이걸 또 풀어야 돼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 변수가 두 개라고 그랬죠. 네네네. 두 개라고 허수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가장 골 때리게 되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해밀턴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고전 역학입니다. 이거 다 기본적으로 다 고전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에너지 상태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 뉴턴에 쓰던 역학하고 좀 틀려요. 네. 뉴턴의 역학은 뭐냐면은 네. 거리에 따라 시간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있냐잖아요. 그렇죠. 네. 변화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변수가 뉴턴 역학은 시간에 따라 어느 위치에 있냐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것만 갖고서는 네. 물질의 변화 상태, 입자의 변화 상태를 모르겠죠. 그죠? 뭐를 알아야 됩니다. 위치만 알아서는 그쵸. 별로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입자가 어떤 시간에 네. 아니면 어떤 공간에 이제 네. 변수가 두 개라니까 예를 들어서 네. 시간을 이제 네. 딱 고정한 다음에는 네. 어떤 시간에 네. 요 시간 참고로 하면 이제 시간에 따른 파동 방정식입니다. 네. 공간을 변수로 넣은 거 요 다른 식이 또 하나 있어요. 아. 공간이 아니라 이제 시간을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고 네.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는 또 다른 두 식이 있습니다. 네. 변수가 두 개니까. 네. 자, 이제 다시 얘기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파동 방정식을 다 풀게 되면 네. 이제 얘가 어디 있느냐 네. 이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지가 뭐라 해밀토니안 네. 역학이라고 했잖아요. 네. 뉴턴의 역학은 네. 시간에 따라서 걔가 어디 있어? 요건데 네. 해밀토니아라는 건 뭐냐면은 네.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네. 어느 시점에 걔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어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는 자, 시간이 변하면 걔 위치가 그게 이제 어디게 그게 기본이었어요. 네. 뉴턴 역학에서는. 네. 시간이 변하면 위치가 어디게 이걸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쉽게 얘기하면 해밀턴이야. 속도죠. 네. 속도 시간에 따라 걔가 어떤 속도로 움직여? 어. 이게 이제 관심사였어요. 네. 뉴턴의 저거는. 네네네네. 근데
요 해밀토니언이라는 건 이제 고전 역학을 나타내는 게 세 가지 방법이 네. 있습니다. 뉴턴 역학, 네. 해밀토니언 또는 네. 또 하나 있어요. 네. 요거만 이제 해밀턴만 얘기하면 이거는 운동 상태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걔가 어떤 운동 상태를 갖고 있어? 음. 또 어떤 장소에 있을 적에 네. 걔는 어떤 운동 상태를 갖고 있어? 변수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시간하고 네. 위치하고. 네. 그거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거라 좀. 네. 그래서 사실은 운동 상태를 나타내야 돼요. 운동 상태. 그래야 걔가 어떤 상태인지 알 거 아니에요. 어디 시간에 따라서 걔가 어디 있어? 그만 알아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조금 뭔데 아주 저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다시 이제 요약을 네. 하면은 이 네. 식이 공포를 주는 식이지만 네. 개념은 뻔한 겁니다. 그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네. 파동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그 입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네. 상태가. 네. 시간에 따라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식을 위협적으로 쓴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호수가 들어가고 네. 프랑크 상수 아까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덩어리가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요게 문제죠. 싸이, 함수.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함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네. 단순하지가 않은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석이 틀려지는 겁니다. 해석. 그다음에 호수가 있잖아요. 네. 호수가 있어 버린 겁니다. 호수가. 네. 그래서 해석이 이거는 이 시기에 이렇게 이제 파동 방정식 풀어갖고 나온 이 해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개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파동 함수에 뭐가 들어가냐면 호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호수가 들어가 이게 수학적인 기교냐? 네. 이게 진짜 있네요. 왜냐하면 호수가 있다는 거는 네. 우리 현실 세계에서 측정할 수 없는 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가 이 식을 딱 만들고 나니까 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문제가 생긴. 네. 왜냐면 슈레딩거는 네. 아니 이거는 이 식이 여기서 이렇게 풀이를 해서 어떤 파동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는 네. 그 입자에 뭐 전자면 전자, 원자면 원자 이거에 에너지 상태, 에너지 뭐 밀도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네. 근데 여러 개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왜냐면 이 어차피 파동의 성질을 가졌으니까 네.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이게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슈레딩거는 슈레딩거는 자기가 식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네. 그 막스 보른이라는 네. 게팅간 대학의 수학자인데 나중에 이제 물리학을 더 많이 한 사람이에요. 네.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 네. 아니다. 네. 아니다. 네. 그거는 확률을 얘기한다. 실제 세상에 뭘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걸 제곱한 게 확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네. 이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풀면은 입자의 변화 상태,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 함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싸이가. 네. 이 싸이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슈레딩거는 이거는 진짜다. 네. 진짜 실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막스 보르는 아니다. 이거는 실체가 아니고 그거는 단지 확률적으로 그게 그 입자가 어디 있을지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해석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을 둘러싸고 벌어진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건가요? 그럼요. 네.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있고 요 다음에 또 여기까지 무슨 질문 정리를 하자면은 입자나 전자나 이런 그 작은 양자 상태에서는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 아주 작아지면은 네. 그게 이제 물질파죠, 드브로이에. 네. 네. 근데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만 가지고는 그 상태를 얘기한 거, 뭐다 하는 거를 얘기한 거지. 네. 그게 어떤 상태로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도 설명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이 그 파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1차원적으로 1차원이 제일 쉬우니까 네.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얘기를 해서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 두 사람이 했는데 하이젠베르크 지금 좀 너무 어렵고 행렬식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썼고 수학적인 방법을 썼고 슈레딩거는 여기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네. 공포감을 주는 네. 일반인 네. 공포감을 주는 식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네. 그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네. 시간에 따라서 네. 입자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식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나온 거는 이 방정식을 풀면은 걔가 어디 있다, 입자가 어디 있다, 어떤 상태들을 딱 주는 게 아니고 네. 파동 함수 또 다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이 막 여러 개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 함수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하나를 더 추가할까요? 그러면은 지금도 과학자들도 양분이 되는 건가요?
양분이 아니라 몇 갈래 갈라졌지. 몇 갈래로?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해. 아.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할까요? 그러면 네네네네. 네. 여기다 추가를. 네네. 그런데 네. 슈레딩거의 이제 방정식을 아까 이제 그 질문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허수가 있는데 그 수학적인 기기어냐? 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수학적인 기기어냐? 아니면은 네. 그게 실체냐? 네. 그런 질문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해석이 복잡해지, 해석이 네. 쉬워지지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식을 보면은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뭐 제 생각에 이런 시간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간을 어떤 두 개의 변수에 따라서 시간의 변화를 보겠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는 거는 이런 애는 여기 왜 있는 거지? 왜 이런 애는 여기 갑자기 이런 애가 왜 나왔을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모르겠거든요. 네.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파동으로 이제 1차원만 보면 면이나 아니면 네. 3차원 이런 게 아니고 1차원만 본다면은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네. 된다고 보죠. 사인 함수죠. 그죠? 네. 아니, 코사인 함수도 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되니까. 예. 삼각함수 네. 사인 함수잖아요. 사인 네. 함수를 이제 이렇게 이제 직선에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원래 파동 방정식은 이게 꼭 이게 전자나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이 파동 방정식을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네. 그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렇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로 네. 쓸 수가 있고, 네. 그거는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네. 이 입자가 어디 있는가 그걸 이제 함수죠. 네. 이제 위치, 온도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사인 뭐 어쩌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로 쓸 수가 네.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를 조금 이제 복소수 네. 여기 2라는 게 자연상수거든요. 2점 네. 얼마인데 여기에 네. i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아, 예. 이 식을 네네네. 두 가지 방법으로 네. 표현할 수 있고, 네. 저 수학이나 네. 물리학에 이렇게 나오는 기본 개념 두 네. 가지 방법으로 네. 삼각함수로도 쓸 수 있고, 네.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네. 골치가 아파 보이죠. 네. 그죠? 네. 이게 복소 지수라고 하죠. 네. 복소수인데 i에 그 허수가 들어가고, 네. 또 하나는 허수부가 들어가고 하나는 실수부가 둘이 이렇게 합한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수학에서.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럼 이걸 쓰느냐. 네. 골치 아프게 이거로 하나로 쓰면 되지. 네. 이걸 쓰면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요 삼각함수의 요 식을 네. 파동을 삼각함수로 뭐 코사인 나타낸 식을 네. 미분하거나 그러면 그럴 때 이 식이 편해. 굉장히 간단하게. 아, 그다음에 또 이거 수학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파동을 뭐 더한다거나 네. 뭐 이제 뭐 이런 과정에는 이게 훨씬 쉬워요. 골 때리기 힘들어지고. 아. 그냥 이거 겉모양으로 나타내기는 요게 삼각함수로 나타내기 굉장히 쉽지만은 이거를 수학으로 계산할 때는 요 계산할 방식이 적에, 훨씬 쉽다는 그렇죠. 거군요. 뭐 파동을 더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이걸 미분할 때 미분이라는 거는 이제 요 구간을 짧게 나눈다는 얘기들. 순간 변화입니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냐. 그걸 나타낼 때는 이 식이 훨씬 쉬워요. 아주 쉬워져. 계산상의 편리함 때문에. 그렇죠.